중국보다 작은 나라지만 한국의 서울은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최근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 한국이 싫어요. 나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온 후이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유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작은 나라 한국, 그리고 나이 많은 평범한 노인이 바꾼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온 이유는 그리 특별하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학업, 치열한 취업 경쟁, 부모님의 끝없는 기대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중국의 대학 생활은 정말 치열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1등을 하기 위해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낙오자가 되는 분위기예요. 저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계가 왔어요. 잠들기 전에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즐겁지 않았고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뭐가 힘드냐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를 더욱 압박감에 빠뜨렸어요. 저만 약한 건가, 저만 적응을 못하는 건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저에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중국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마음을 추스리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 마침 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깝고 문화도 비슷할 것 같아서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K-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에 대한 막연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본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도 실제로 대화하기는 어려웠고 문화적 차이도 생각보다 컸어요. 무엇보다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베이징에서 벗어났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과 우울은 그대로 따라온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친절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기숙사 창문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저에게는 차갑고 낯선 곳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여기서도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말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더 버텨보자고 스스로와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언제쯤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과연 벗어날 수 있기는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솔직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을 많이 우습게 봤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경제 규모도 중국이 훨씬 크고 인구도 많고 역사도 더 오래됐다고 배웠으니까요. 베이징 대학교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중국 문화를 따라한 나라 정도로 여겼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국에 가서 뭘 배우냐고 중국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중국어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인을 우러러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베이징의 지하철과 비교해 보려는 호기심도 있었고,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베이징 지하철은 정말 전쟁터 같아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노약자석이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차례 탑승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광경이 반복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노약자석이었어요. 자리가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나 임산부가 타시면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더군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시는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하시니까 그 청년이 오히려 더 깎듯이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지? 나라고 해서 상관없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바쁘고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걸 이상하게 여기기도 해요. 심지어 친절을 베풀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더군요. 계산적이거나 과시적인 게 아니라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그런 친절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야 할 역까지 함께 가시면서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기도 했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써가며 도와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경제 규모나 인구수로만 나라를 판단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만약 외국인이 저에게 길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귀찮아서 못 들은 척 지나갔을 것 같아요. 설령 도와준다고 해도 간단하게 알려주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신경 써주더군요. 이런 배려심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로 길을 묻고 있었는데 한국인 한 분이 휴대폰 번역 앱까지 사용해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기까지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경제 규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중국은 분명 큰 나라고 발전된 나라예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은 오히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쟁만 치열하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중국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까? 베이징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과 외로움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고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그곳의 삶이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네주시더군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에 손글씨 편지라니 중국에서도 메신저나 이메일로만 소통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예쁜 글씨로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사전을 찾아가며 천천히 편지를 읽어봤어요. 할머니는 제게 한국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자세히 적어주셨습니다.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먼저 학교 도서관 이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예약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온라인으로 미리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중국에서는 도서관에 가서 자리가 없으면 그냥 돌아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도서관 예약 시스템을 사용해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를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약을 지키고 질서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지에는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한국은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잘 된다고 하시더군요. 베이징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있어도 느리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분리수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분리수거 방법을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더군요. 시민들을 믿고 만든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안전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국이 밤에도 안전하다고, 여자 혼자 다녀도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밤늦게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거리에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무엇보다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이 외국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나라라고 써주셨어요. 시스템과 제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후 할머니께 편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특히 잘 챙겨준다고 하시더군요.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사하는 분이겠지 하고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더욱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반찬을 사면 항상 조금씩 더 담아주시고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인과 손님 사이에 이런 관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선 진정한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특히 놀란 건 설날 때였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떡국을 함께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외국인을 명절에 초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댁에 가서 떡국을 먹으면서 한국의 새해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 세배하는 방법, 새해 인사말 등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혼자 밥 먹지 말고 언제든 여기 와서 함께 먹자고 하시더군요. 가족이 멀리 있어서 외로울 텐데 이웃끼리 챙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말이에요. 시스템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싶었어요. 할머니의 편지로 시작된 이런 인연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챙겨주시다니 꿈만 같았어요.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 편지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통해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은 한국어였어요.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절반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발표나 토론 시간에는 거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쓰는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언제 존댓말을 써야 하고 언제 반말을 써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뉘앙스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책에서 배운 문법과 실제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대학생들이 와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혹시 제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용기를 내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학습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서분들도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제게 배정된 자원봉사자는 민지라는 20대 대학생이었어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정말 열정적이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틀려도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민지 씨와의 첫 수업에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알려주시더군요. 상황별로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어떤 말투가 자연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식당에서 주문할 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등등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한국어였습니다. 민지 씨는 제가 궁금해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친절한지, 이런 것들의 배경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민지 씨가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세대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더욱 따뜻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도 개인주의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배려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 길 잃은 외국인 도와주는 것 등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민지 씨와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조금씩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 대화에서도 의사 표현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어느 날 민지 씨가 저를 대학교 축제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민지 씨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더군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축제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다양한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 친구는 저에게 한국의 대학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후배 관계의 중요성, 동아리 활동, MT 문화 등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정보들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연락처까지 교환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민지 씨 외에도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국에서 따뜻함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외국인들의 작은 발전에도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저에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전통시장도 함께 가보고 한국 영화도 같이 보고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도 먹어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어요. 언어를 배우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환학생으로 잠깐 머물다 갈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이 저에게 살 수 있는 나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절망적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귀국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베이징 대학교로 돌아와서 남은 학기를 마저 다니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할머니와의 따뜻한 만남,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관심, 민지 씨와의 한국어 공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한국 사회의 따뜻함까지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돌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뭘 배우겠냐고 중국이 더 발전된 나라인데 굳이 한국에 머물 이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외국에서 지내는 게 걱정된다고 빨리 돌아와서 안정적인 길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변화된 제 모습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베이징에서는 우울증으로 고생했지만 한국에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챙겨주셨는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몇 차례 긴 통화 끝에 부모님도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걸 느끼셨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1년 더 연장해서 지켜본 후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유학 연장 준비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건 비자 문제였습니다. 교환학생 비자에서 일반 유학 비자로 변경해야 했거든요. 출입국 관리소에 갔는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제교류처 직원분이 저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정식 입학 절차를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과 학업 계획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기숙사는 교환학생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지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서 함께 원룸을 구하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집 구하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외국인 임차인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주시더군요. 보증금과 월세 시스템도 복잡하지 않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비록 좁았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와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제가 계속 한국에 머문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사 선물로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을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챙겨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앞으로 더 자주 맛있는 반찬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도 구해야 했습니다.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중국어 과외나 번역 일 같은 걸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더 다양한 기회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화내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외국인 동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도와주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더군요. 한 번은 단골 손님이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며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자고 제안하시기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일하는 문화, 동료들과의 소통 방식 등등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정식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부모님께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조금씩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 목소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한국 생활이 저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할머니, 반찬가게 아주머니, 민지 씨, 카페, 사장님, 구청 직원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결정이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죠.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안정적인 길을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준 곳이에요. 베이징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우울감이 여기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엄마가 걱정하셨던 외로움도 전혀 없어요. 할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진짜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시거든요. 중국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에요.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더 큰 나라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여기서 배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묻더라. 왜 하필 한국이냐고. 중국에 좋은 대학도 많은데 굳이 외국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너희가 직접 와서 경험해보면 이해할 거야. 기억나? 베이징에서 지하철 탈 때마다 스트레스 받던 일들. 사람들 밀치고 당기고 자리 하나 잡으려고 경쟁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해. 임산부가 타면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고 외국인이 길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줘. 너희가 말하는 효율성이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삶이 뭔지 여기서 배웠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특히 리메이야, 너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 한국에 한번 와봐. 여기 사람들의 따뜻함이 내 마음도 치유해줄 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어 선생님 민지에게.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었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죠. 선생님을 통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다리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제 마음을 녹여주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의 손글씨 편지, 매일 챙겨주신 따뜻한 관심, 그리고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신 마음 덕분에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통해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고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따뜻함과 지혜는 평생의 보물이 될 거예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께. 아주머니가 매번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주시고 혼자 밥 먹지 말라고 챙겨주신 마음이 정말 고마워요. 명절 때 집으로 초대해서 떡국을 함께 먹으며 한국의 전통을 가르쳐 주신 것도 잊을 수 없어요. 아주머니를 통해 한국의 정문화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족처럼 돌봐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왜 한국이냐고,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냐고. 한국은 저에게 공간만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줬어요. 따뜻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외국인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 의료 시스템, 교육 환경 모든 게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줘요.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은 순수한 친절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에 감사함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찾은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